자, 다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습지 여기 16차시 25페이지 피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고려의 문화입니다. 고려의 문화는 유교, 불교 이렇게 종교적으로 우리 항상 문화가 규정지어지기 때문에 서양에서도 서양 문화를 보기 위해서는 개신교를 크리스트교를 봐야 되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유교랑 불교 같은 종교를 중심으로 문화사를 공부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교와 관련된 것만 좀 간단하게 볼 건데, 여기 유학이라고 나오죠, 유학. 우리 저번 시간에 예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삼국시대 때도 얘기했었지만, 유교는 학문적인 측면에서 항상 연구가 되기 때문에, 항상 학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뒤에 붙습니다, 유교. 여기 빈칸들을 먼저 채우면은 새로운 국가 건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좀 자주적인 그런 성격을 지녔었다. 처음에는 원래 유교라는 거는 중국의 공자가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중국적인 특징을 많이 지니기는 했었지만은 우리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유교라고 할지라도 너무 중국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약간 우리의 특색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자주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는데 그 대표적인 그 내용들이 밑에 나옵니다. 먼저 태조 왕건은 건국 과정에서 육두품 출신 유교 학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죠. 이거 예전에 육두품이 나라를 버리고서 신라라는 나라를 버리고서 고려 건국에 참여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태조 왕건을 비롯해서 태조는 좀 인자하고 포용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유교학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유교에서는 항상 좀 인자한 왕을 강조했었기 때문에 무서운 왕보다는. 그리고 유교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민본입니다. 민본은 백성민의 근본본자, 그러니까 백성이 근본이다라고 하는 사상이 민본 사상이죠. 민본 사상. 그 다음에 광종은 유교 시험을 보는 과거제도를 실시했었기 때문에 중요하고, 이거는 광종 파트에서 형광펜을 쳤기 때문에 여기다 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종 때는 최승로의 시모 18조 건의를 수용을 해서 최승로가 이때 뭐라고 건의를 하냐면은 전하 유교적으로 정치를 하세요 라고 건의를 하죠. 전하가 아니라 폐하 유교적으로 정치를 하세요 라고 건의를 하죠. 최승로의 건의문을 수용을 해서 유교적인 그런 정치 이념을 확립을 했었다.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했었다. 그리고 유교 학교인 복자감, 양교 이런 것들을 건립을 하면서 유교를 굉장히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었었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다가 고려 중반부가 되면은 문벌 귀족들이라고 하는 좀 높은 귀족들이 형성이 되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지배체제의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굉장히 보수적인 성격으로 유교가 약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나라의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한다기보다는 뭐 과거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학교를 건설한다거나 하는 주체적인 성격이나 자주적인 성격을 보인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걸 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보수적인 성격을 많이 보이는데 대표적인 게 최충이 설립을 했던 과거제 합격 학원인 구체학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과거제를 합격하기 위해서 설립했던 사립학교야, 사립학교.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초반에는 새로운 걸 뭔가 만들고, 과거제도 실시하고, 새로운 학교도 짓고 하는 그런, 이렇게 새로운, 참신한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비해서, 고려 중반부가 되면 굉장히 기존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과거제 합격만 하면 짱이란 말이야. 그래서 구제학당이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하게 되죠. 이 구제라고 하는 명칭은 유교에서 요구했던 아홉 가지 그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9가지 과목. 그런 걸 가르치는 학교였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실 안정을 추구를 해서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 주장을 반대하고 결국 묘청의 반란을 진압해버리는 진압사령관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좀 기존 것을 지키려고 하는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라기보다는 기존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보수적인 성격이 강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거 하나도 안 나왔어, 지금. 여기가 너네가 공부하기 편해. 그나마 좀 요거 하나 그냥? 요거 하나 형광펜 하나 쓸까? 이게 내 학교 컴퓨터를 오랜만에 쓰는 거라 느려 지금. 최충의 구제학당 하나 정도? 이것도 근데 수능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앞에서 다 형광펜 했었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을 거고. 고려 후반부가 되면은, 음,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죠. 성리학.
성리학. 유교를 연구하는 학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걸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처음에 유교를 누가 만드냐면은 공자라는 사람이 만들죠. 공자, 그리고 이걸 맹자가 발전시키고 뭐 순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자 이런 사람들이 발전을 시키죠. 그렇죠? 그랬었는데 이 유교가 만들어졌을 때는 여러 사상들이 많았었어요. 처음에는 뭐 묵가, 맨 처음에 유교라고도 하질 않고 유가라고 했었죠. 묵가, 뭐 법가, 뭐 병가, 손자병법의 병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당시 이런 사상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은 이런 사상들을 통해서 당시 분열되어 있었던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런 사상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당시 중국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었어요. 한 7개 정도로. 그랬었는데 중국을 통일하는 황제인 진시 황제 들어봤죠? 진시 황제가 채택하는 사상은 법가를 채택을 합니다. 법안 지키는 놈들은 싸그리 다 죽여버렸었어요. 그리고 유가는 근데 이 진시황 같은 무서운 왕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유교는 인자한 왕을 좋아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자한 왕을 좋아했었던 유교는 진시황 때 굉장히 탄압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유교 책들이 거의 삭제당해 다 없어져. 이 법가나 이런 것들을 빼고는 이 법가 책들을 빼고는 모든 사상가들의 책이 다 불태워지는 분서갱유라는 게 행해집니다. 분서갱유. 들어본 사람들 있을 거야. 그래서 진시황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유교 책들을 막 찾아요. 찾아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어떤 게 진짜인지 위조한 책도 막 비싸게 팔리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유교를 연구하는 학문인 요게 위조된 책인지 아닌지를 연구하는 학문인 훈구학이라고 하는 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훈구학. 훈구학은 유교 책자가 위조된 건지 아닌지를 연구하는 학문이야. 오랜만에 진시황 때는 이제 책이 불타거나 이제 사라지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책을 막 숨겨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진시황이 죽고 나서 이 책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위조해서 비싸게 팔아먹거나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위조됐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훈구학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글자를 보는 거야. 글자 보고 이게 글자가 뭐 덧칠해진 데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문맥상 이 글자가 맞는지 막 그런 거를 확인을 하는 그런 학문이 최초의 유교 학문인 훈구학입니다. 그랬다가 어느 정도 이제 글자가 다 맞춰졌겠죠. 어느 정도 위조한 게 다 밝혀지고 해서 어떤 게 진본인지 아닌지를 다 밝혀지고 난 다음부터 유교를 진정으로 연구했던 학문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성리학은 맨 처음에 공자가 얘기했던 그 유교가 진짜로 뭐냐? 라고 하는 걸 진짜로 연구했던 학문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유교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성리학에 보면은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죠. 인간의 심성. 수업이 끝났나? 시끄러워지네.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우주의 원리를 굉장히 연구를 철학적으로 했었던 그런 학문이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공자가 인간은 어떻다고 그랬었어? 착해, 나빠? 내가 저번에 설명했었죠? 맹자가 우물에 빠진 아이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면은 가가지고 막 들어가가지고 걔를 밀어버려요? 아니면 구해줘요? 구해준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착하다라고 하는 이 심성을 연구하는 학문이 성리학이고, 그 다음에 우주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뭐 여름에 비가 어떻게 오고 겨울에는 눈이 어떻게 오고 그런 식으로 계절이 변화하고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거. 철학적으로. 이게 과학적으로 탐구한다기보다는 그냥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을 성리학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도 돼.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성리학이 이런 개념이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 중에서 성리학을 처음 받아들였던 학자는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향이 성리학을 처음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은 중국에서 원나라 간섭기 때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이니까 이름이 좀 중요합니다. 안향 알고 있으세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안향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재현이라고 하는 학자도 안양의 제자로서 성리학을 퍼뜨리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양을 일단 꼭 알아둬라. 안양. 그러다가 이 이재현의 제자인 이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성리학 학자들을 키우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신진사대부고, 신진사대부는 기존의 종교였던, 그래서 개혁을 추구하고 불교 비판을 하면서 새로운 나라인 조선을 세우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신진사대부들이 많이 밀어줬던 책은 소학 주자가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소학은 성리학 초등 교과서, 이거는 예절책, 도덕책 같은 것들을 보급을 해서 유교적인 그런 규범을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 여기까지가 고려의 유교 발전 과정이고, 유교가 나오면 우리 항상 이제 역사책이 같이 나올 겁니다. 유교에서는 이거 설명하면 오래 걸리겠다. 자, 역사책, 고려시대 때 만들었던 역사책을 하나씩 보겠는데, 먼저, 초기에 이런 역사책들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 이건 안 외워도 돼. 자, 중반부에 김부식.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었죠. 이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은 지금 현존하는 역사책 중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책. 전달합니다. 3학년 교실에 전달합니다. 저 3학년 학년장, 부학년장 이석현, 이상윤 지금 생활안전부로 오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3학년 이석현, 이상윤 지금 바로 생활안전부로 오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 비는 시간에 자료를 만드느라고 수업을 못 찍어서 다음부터는 다른 반 수업할 때 종치지 않을 때 찍어야 되겠어.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쪽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김부식. 그리고 이 책은 유교적인 입장에 따라서 좀 역사책을 쓴 책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유교는 학문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많이 돼요. 여러분들 유교라고 그냥 부르지 않고 유학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유학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유교는 신이 없어. 일단 신이 없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건 믿지도 않아, 잘. 개신교처럼 예수님이 사람 눈을 만져서 막 치유를 했다더니 물 위를 걸어 다니더니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 유교는. 굉장히 합리적인 종교야. 그래서 굉장히 유교적인 합리적인 입장에 따라서 역사책을 써서, 옛날에 예를 들어서 곰이 마늘을 막 먹어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됐다. 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이야?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이런 내용들은 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몇 개 들어가는 게 있어, 살짝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거 잘 안 믿어, 김부식은.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팩트만 적은 책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합리주의적 사관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팩트. 사실에 기반해서 역사책을 만들었다. 굉장히 정확하게 역사책을 씁니다. 그다음에 기전체라는 형식으로 역사책을 서술을 하는데, 기전체는 뭐냐면은 총 4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 삼국사기에 이게 챕터인데 총 4개, 본기, 연표, 잡지, 열전인데 이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챕터는 본기와 열전으로서 이 2개가 핵심적인 챕터고, 본기의 기와 열전의 전을 합쳐서 기전체라고 합니다. 기전체.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알겠죠? 본기에는 보면은 왕들의 이름이 쭉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열전에는 뭐가 나오는지 볼까요? 열전에는 온달, 김유신 한 번쯤 들어봤던 사람들이지. 이 열전에 있는 내용들의 사람들은. 열전은 좀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들을 집어넣은 챕터입니다. 그래서 본기와 열전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왕,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서 역사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건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삼국사기에서는.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여기다가 쭉 본기와 열전에다가 썼고, 연표는 말 그대로 표입니다. 표. 연표는 표야, 그냥 표. 몇 년에 뭐 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잡지. 그러니까 잡지는 각종 제도나 지리. 이 동네에 뭐가 있었다,
음악은 어떤 것들이 있었다. 신라의 상주에는 어떤 곳이었다. 신라 전주는 어땠다. 의복이 어땠다. 그런 제도나 생활상을 나타낸 것은 잡지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 몰라도 돼. 본기와 열전은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고 요게 핵심 챕터이기 때문에 기전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기전체 잘 기억하세요. 기전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전체. 자, 그러다가 후반부가 되면 몽골의 간섭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좀 자주성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등장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역사를 좀 띄워주는 그런 역사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구려의 초대 왕이었던 주몽의 업적을 칭송하는 그런 역사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구려를 좋아하는 그런 고구려 계승의식이 많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승휴의 제왕운기라고 하는 책은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강조를 하는 단군 고조선 계승의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련의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삼국유사는 이게 필기가 좀 부족하긴 한데 굉장히 불교 사관에 따라서 역사책을 쓴 역사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이련이라는 사람 자체가 스님이야. 원문으로 읽는 삼국유사의 챕터를 보면은 삼국유사의 챕터에 보는 우리나라 역사들이 쫙 기록이 돼 있죠. 백제, 신라, 진흥왕, 김유신 그런 게 쫙 기록이 돼 있는데 삼국유사 3권부터 보면은 불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요. 무슨 탑이 나오고 무슨 불상이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 이련이라는 사람 자체가 스님이기 때문에 불교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여기다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입장에 따라서 역사책을 만들었다는 것이 삼국사기랑 좀 대비되는 거예요. 삼국사에는 유교적인 합리성에 따라서 역사책을 만들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굉장히 불교적인 역사책이다. 그리고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고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여기다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용을 용이라는 거는 합리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귀신을 물리치다. 그쵸? 이거는 약간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그래도 약간 옛날에 설화 그런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같은 것들을 많이 그런 집어넣어 놓은 책이 바로 이 삼국유사 하늘이 내려준 옥대막 이런 거 있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삼국유사였었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비합리적이다. 그 다음에 고려 말기에는 성리학적인 그런 역사책들이 좀 몇 개가 나오는데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